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요즘 친환경이 또 큰 화두잖아요. 그 친환경이 뜨게 된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ESG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 구조가 투명한 기업들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최근에 골드만삭스, 블랙락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이 ESG 등급이 낮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상장하려는 회사에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으면 그 회사의 상장은 돕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블랙락은 화석 연료 관련된 매출이 25% 이상인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주가가 덜 오르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에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GM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거나 남녀 임금 차별을 없앤다거나 혹은 제품을 생산할 때 천연 소재만 사용한다거나 이런 ESG 등급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ESG 등급이 높을 수가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악주라고 하죠.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필립 모리스나 알트리아,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 사업을 하는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무기를 만드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은 그동안 돈을 너무 잘 벌고 번 돈을 배당으로 돌려주던 기업이어서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는 ESG 관련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냐라며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ESG 시장에 실제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와 관련된 ETF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블랙락이 운영하는 ETF ESGU인데요. ESG 관련된 펀드 중에서는 현재 최대 규모입니다. 특징이 시장 대표 ETF인 SPY와 굉장히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탑 10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 이 SPY와 ESGU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봐도 최근 1년, 3년 수익률을 봐도 비슷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차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SPY는 시가총액 순으로 종목 비중을 구성했는데 ESGU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은 높이고 ESG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두 ETF를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 운용사는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ESGU는 블랙락 둘 다 세계 탑 3 안에 드는 최대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SPY는 ETF계의 조상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ESGU는 상대적으로 3년 된 신생 애기입니다. 운용 보수는 SPY가 0.09%로 아주 저렴하고 ESGU 역시 0.15%로 아주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아무래도 ESG 지수 관련된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SPY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 규모와 거래량도 SPY가 당연히 압승이지만 ESGU도 운용 규모가 37억 불, 거래량이 5,300만 불이면 3년차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률은 1%대로 비슷비슷하고요. 보유 종목 수에서 SPY 500개, ESGU는 320개로 차이가 납니다. S&P 500 내에서 ESG 등급이 낮은 종목 180여 개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SPY를 대체할 만큼의 충분한 매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ESGU 같은 경우에는 역사 자체가 길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뭐하지만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좋은 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일 확률이 크고 작은 스캔들 때문에 주가 폭락을 맞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충분히 투자 지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반대 입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시장 주도주들 중에서도 ESG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 아저씨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SPY에서는 7위 종목이지만 ESGU에서는 31위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ESG 등급이 낮아서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건데요. 여기서 오잉? 버크셔 해서웨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석탄에서 발전 동력을 얻는 전기 유틸리티 회사나 철도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SG 등급이 낮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넷플릭스 역시 SPY에서는 34위이지만 ESG-U에서는 49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성과가 좋은 종목들도 ESG 등급이 낮다라는 이유로 비중을 줄이게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오히려 시장 수익률에 뒤처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SG 관련 펀드는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그런 석유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은 유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에너지 섹터 종목들의 성과가 부진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 섹터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회복이 되고 이 에너지 기업들의 성과가 좋아지면 오히려 ESG 관련 펀드는 시장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ESG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아저씨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탄소 규제는 일자리를 없애는 주범이다 라면서 대놓고 이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트럼프가 정부 예산은 다 줄이면서도 늘린 예산이 있죠. 바로 국방 예산입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먼 그룹 같은 이런 항공 우주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ESG 관련 펀드는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올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 트럼프 아저씨가 또다시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국방 관련된 기업들이 배제된 ESG ETF가 과연 메리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ESG 투자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투자 결정을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